자, 소화의 목적을 보자. 소화의 목적은 내 세포들한테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체외에 있는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하려는 목적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분자 3대 영양소를 주로 뭐까지? 저분자 3대 영양소까지 뭐 시키는 과정? 분해시키는 과정. 이 분해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뭘 이용을 해서?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지.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뭐라 그래? 소화 요소라 그래. 그래서 저분자 3대 영양소까지 분해시킨 이유가 뭐냐? 이놈이 돼야 바로 체내 흡수가 가능하고 그 말이 곧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됐지? 이게 소화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 소화의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흡수된 영양소가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나머지 3부 영양소 다 흡수되는 거야. 그리고 온몸을 이제 돌리는 거지, 됐지? 이 좀 잘해. 자, 그래서 현재 소화의 과정을 보면, 소화 요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니까 이거 일종의 무슨 대사가 되는 거예요? 물질 대사가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거고, 됐지? 그럼 3부 영양소는 소화시킬 필요가 있냐? 얘는 소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놈들도 실제 바로 흡수가 돼버리면, 내가 단당류를 섭취하게 되면 이것도 바로 소화시킬 필요는 없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소화의 종류 들어갈게요. 소화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방금 얘기했던 이게 무슨 쪽 소화냐면 화학적 소화야, 됐지? 즉 소화 과정인데 무슨 반응이라는 뜻이야? 화학 반응이라는 뜻이야. 대표적인 소소를 이용한 분해니까 무슨 대사가 되는 거고? 물질 대사가 되는 거고, 물질 대사 중에서 바로 무슨 작용이라는 뜻이야? 이화작용이라는 뜻이지. 이게 이제 진정한 화학적 소화가 진정한 소화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무슨 적 소화가 있어요? 기계적 소화가 있지. 기계적 소화는 일단 무슨 반응은 아니다.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 대사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쓸 수가 없어,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적 반응이라 하냐면 물리적 반응이라고. 그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 반응의 차이는, 화학적 반응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 또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데, 물리적 반응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물질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 즉 분자 자체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됐지? 이때 기계적 소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작, 연동, 그 다음에 호흡합이 있어요, 됐지? 이때 연동 운동과 호흡 운동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연동 운동 먼저 설명을 하면, 내가 입으로 음식을 넣었잖아. 음식물을 넘기면 식도에서 바로 걸리지, 됐지? 걸리지 않도록 얘를 뭐 시켜야 돼? 이동시켜야 되거든. 그럼 식도가 가만히 있으면 음식물 알아서 가냐? 중력으로 막 내려가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움직여줘야 돼? 식도가 움직이면서 얘를 뭐 해야 돼?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럼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이 음식물도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소장으로 보내야 되니까 위가 움직여줘야 되지. 그럼 소장에 있는 음식물도 어디까지? 대장까지 보내야 되니까 소장 움직여줘야 되고, 대장에 있는 음식물도 밖으로 빼려면 누가 움직여줘야 돼? 대장이 움직여줘야 돼. 소화기관들이 움직여가지고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를 뭐라 한다고? 연동운동을 한다고, 됐지? 호흡운동 볼게요. 내가 고분자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반드시 이 상태를 뭐 시켜야 돼? 분해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먹은 고분자 3대 영양소를 반드시 누구와 만나게 해줘야 되니? 효소와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 보통의 효소를 포함한 액체를 무슨 액이라 하는데? 소화액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먹은 3대 영양소 또는 더 크게 내가 먹은 음식물을 반드시 뭐하고 섞어줘야? 소화액하고 골고루 섞어줘야 소화액 속에 들어가는 효소가 이놈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분해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혼합 운동은 내가 먹은 음식물을 뭐와 섞어주는 운동? 소화액과 섞어주는 거를 혼합 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연동 운동과 혼합 운동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모두 같이 일어나요. 혼합 운동도 같이 일어나. 알았죠? 됐지? 일단 저작 운동 볼게요. 이게 시험 출제율이 과거에 높았지? 저작 운동은 입에서 주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뭘로 음식물을 씹어버리는 거냐면 이빨로 음식물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됐지? 물론 사람한테는 이빨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사람한테는 뭘 써요? 이라는 개념을 쓰거든. 짜증나지? 그냥 똑같이 이빨하면 되는데 꼭 다른 동물하고 사람이라는 동물 꼭 구분하더라고요. 똑같이 이빨 볼게요. 동물이니까. 그치? 이빨로 씹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가 아니라 뭘 시킨다 표현하냐면 분리시킨다 그래. 왜 분리란 말을 썼냐면 큰 것이 작은 것이 됐을 뿐이지 이놈의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큰 녹말을 무슨 녹말로? 작은 녹말로 분리시켰다 그래.
알았지?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란 얘기지. 또는 큰 지방을 무슨 지방으로? 작은 지방으로 분리시켰다 그래. 그냥 의미만 알면 된다고. 아,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얘는 무슨적 소화구나, 기계적 소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이해 됐지? 당연히 여기 효소 관여해야 하네. 안 하죠, 그지? 됐지? 어쨌든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좀 해야 돼. 자, 그 다음 이걸도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림으로도. 됐지? 이게 뭔지 아니? 1단원 때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림 좀 흐릿하긴 한데 여기 무슨 형이에요? 무슨 형? 육각형. 육각형 하나가 단독으로 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 포도당 뭐 됐니? 활발하게 연결됐지? 무슨 류? 다당류야. 이 다당류를 뭐라 가정하자? 녹말이라 가정하자고. 이 녹말 덩어리가 여러 개 뭉쳐있다고. 여러 개 뭉쳐지는 거 무슨 녹말이라고 그래요? 큰 녹말. 알았지? 자, 그 다음 이 놈을 뭐 시켰어요? 분리시켰어. 그럼 뭉쳐져 있던 녹말 덩어리를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지방 볼게요. 큰 지방. 지방 분자 한 분자 기억나니? 지방 한 분자?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는 게 지방 한 분자잖아. 이 지방 분자들이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거 무슨 지방? 큰 지방. 됐지? 이걸 잘게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지? 그 그림상에서 이게 지방 한 분자잖아. 큰 지방이 작은 지방으로 나누어졌지만 분자 자체는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화학 반응이 아닌 거라고. 알았지? 그러면 큰 지방이나 큰 녹말을 작은 녹말, 작은 지방으로 나눠주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지? 그 그림 갖고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뭐라 가정하자? 녹말이야. 뭐? 녹말. 무슨 녹말? 큰 녹말이에요. 그렇지? 이걸 이빨로 씹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2조각 냈어요. 2조각. 이것도 녹말, 이것도 뭐? 녹말이니까 이거보다 커, 저거. 작잖아. 이게 무슨 녹말? 작은 녹말, 이것도 뭐? 작은 녹말. 됐지?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뭐 시킬 거야? 분해시킬 거야. 그럼 무슨 요소 만나게 해줘야 돼? 소화 효소. 그럼 여기 주변에 무슨 요소가 달라붙어요? 소화 효소가 달라붙겠지. 그럼 소화 효소와 큰 녹말이 접촉하는 면적이 있겠네? 그렇지? 이것과 이거 비교하는 거다. 그럼 여기다가도 소화 효소를 집어넣었을 때 소화 효소가 접촉할 수 있는 면적 있잖아. 여기까지의 면적은 이거하고 뭐예요? 똑같지? 잘라버리면 이 안쪽으로도 소화 효소가 더 달라붙을 수 있지. 그래서 같은 양의 녹말이지만 소화 효소와의 접촉 면적은 누가 넓어져요? 얘가 넓어지잖아. 그러면 소화 효소가 같은 시간당 녹말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얘가 뭐해지겠어요? 짧아지겠지. 얘는 뭐 하겠니? 길겠지. 쉽게 얘기하면 얘는 늦게 분해되고 얘는 빨리 분해된다고. 여기는 화학 반응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화학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그렇지? 저작 운동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고분자 3대 영양소를 소화 효소와의 접촉 면적 뭐 시켜서 넓혀가지고 화학적 소화 속도를 뭐하기 위한? 높이기 위한 과정이지.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에 뭘 많이 만들기 위한? 이런 걸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알았지? 되니? 그래서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는 따로 별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애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이빨로 씹으면서 동시에 소화액 달라붙어가지고 소화효소가 동시에 분해시키기 시작을 한다고. 이게 됐지? 됐냐? 이제 그래서 최대한 입에서 이빨로 많이 뭐하라는 얘기는 씹어서 넘기라는 얘기는 내가 음식물이 넘어갔을 때 이 넘어간 소화기관 쪽에서 소화액이 또 분비될 거 아니야. 소화액과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 많이 넓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야. 이게 됐지? 그치? 근데 그림을 이렇게 바꾸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 동그랗게 그리잖아? 그럼 이해를 못 해요. 이거를 무슨 지방이라 가정하자? 큰 지방이에요. 큰 지방을 잘게 나눴어요. 이렇게. 무슨 지방 돼? 작은 지방이야. 여기까지는 화학적 소화야, 기계적 소화야? 기계적 소화지. 그럼 두 가지 상황에 가정하고 소화효소 뿌릴 거야. 그럼 여기서 소화효소의 접촉 면적 있겠지. 여기서도 소화효소 무슨 면적 있어요? 접촉 면적 있어요. 그럼 지방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소화액과의 접촉 면적이 넓은 건 누구냐 이거지?
이거지 이거. 애들이 또 뭐라 물어보냐면 선생님 얘는 작잖아요. 애는 큰데요. 얘 접촉 얘가 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야? 전체 비교하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현수야. 늦대! 됐지? 이렇게. 참고로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분리시키는 과정 있잖아. 분리시키는 과정을 뭐 시킨다 표현하냐면 유화시킨다 그래. 유화는 대표적인 무슨 쪽 소화의 사례야? 기계적 소화의 사례야. 지방 자체를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지방에 소화 효소가 붙었을 때 이제 이것들이 화학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되니? 됐지? 흐름 잘 잡고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벽한 암기제, 소화 과정별, 소화 기관, 소화샘, 그 다음에 소화액, 소화 효소가 뭐가 있는지를 완벽히 잡고 가야 된다. 잡을게요. 자, 소화기관. 일단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기관 먼저 잡을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기관.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 입으로 가지. 그 다음 어디로 가니? 식도로 가지. 식도 지나서 위로 가요. 알았지? 식도는 내가 뭐 시켜놨어? 생략시켰어요. 식도는 단순히 연동 운동만 시켜요. 음식물 이동만 시키기 때문에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큰 역할이긴 한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식도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소장으로 가.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다. 소장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거든. 대략 몇 미터 정도 되면 7m 정도 돼요. 이렇게 길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소장에서 뭐가 흡수돼요? 영양소가 흡수돼야 되지. 그래서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흡수시키려는 구조야. 그치? 소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소장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눠요. 그치? 소장의 첫 번째 구간은 12지장이라고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은 교재에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이것만 알면 돼. 나중에 문제에서 12지장에서 또는 소장에서 말이 나와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 와서 물어봐요. 12지장과 소장은 도대체 뭔가요? 문제 풀 때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똑같은 말로 해석하면 돼. 알았지? 그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대장으로 가. 대장도 길이가 좀 길어요. 이것보다 짧긴데 대략 몇 미터? 1.5m 정도 돼. 그렇죠? 그래서 대장도 몇 군데로? 세 군데로 분리시켜요. 그래서 대장의 가장 첫 번째를 맹장, 그 다음 뭐 결장, 직장 하는 거고. 알았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대장 지나면 어디로 가요? 항문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무슨 상태로? 대변 상태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지. 됐지? 이렇게. 이거 외에도 소화기관이 더 있다는 얘기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기관이고, 소화기관은 소화기관인데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소화기관이 있어요. 뭐 있어요? 이자, 그 다음 간, 그 다음에 쓸개. 됐지? 이것들을 소화기관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들이 바로 무슨 액을? 소화액을 만들어서 이 기관으로 뿌려대거든. 이게 됐지? 그리고 이놈들만 소화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려주는 것은 동그라미 친 거 입하고 위하고 어디에서도 소장에서도 소화액 만들어서 분비할 수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또 볼게. 이자에서 만든 소화액은 어디로 이동해요? 소장으로 뿌려져.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도 어디로? 소장으로 가 결국에는. 알았지? 간과 쓸개관계 이따 설명하고. 됐지?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소화샘, 소화액, 소화효소. 간혹 소화액과 소화효소를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 입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을 뭐라 그러지? 침. 침 속에 어떤 소화효소가? 아밀레이스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침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기관이 침샘이다. 그래서 입에 침샘이 침을 만들어서 침 속에 아밀레이스와 섞어가지고 입으로 이제 뿌려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다음 위를 볼게요. 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을 위액이라고 그러고, 위액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샘을 위샘이라고 표현해. 위샘. 그렇지? 위액 속에 포함되는 소화효소 펩신 있어요. 펩신. 둘 다 효소인데 왜 이름을 다르게 했을까? 기능이 다르니까 그러지. 결국 분해하는 영양소 서로 다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펩신은 실제 분비될 때 이놈이 기능화되는 놈이거든. 근데 분비가 막 될 때는 기능이 덜 된 상태로 분비하거든. 그래서 이놈이 펩신이 아니다 그래. 뭐? 펩신이 아니다. 아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 No. 이제 펩신 no. 펩신 no. 전이라고 그래. 펩신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이거를 비활성 상태, 이거를 활성 상태라고 그래. 알았지? 그 다음에 이자를 볼게요. 이자에서 만드는 소화액을 이자액이라고 그러고,
이 이자액을 직접 만드는 장소와 저장하는 장소를 이자샘이라고 해요. 이자샘. 됐지? 나중에 이제 호르몬 파트 때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자섬이라는 개념이 나와. 이자샘하고 이자섬은 아예 다르다. 이놈은 소화액을 만드는 부분이고 이거는 소화액하고 관계가 없어. 알았지? 이자섬 헷갈리면 안 돼. 이따 더 구조 설명할 때 이해를 좀 시켜줄 거고, 이때 이자액 속에 들어가 있는 소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아밀레이스, 즉 입에서도 한번 분비시키고 소장 쪽으로도 한 번 더 분비시켜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트립신이 있어요. 트립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가 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은 트라이 세 가지구나. 됐니? 뭐 그런 거 없다고. 자, 그 다음에 간에서 직접 만드는 소화액이 있는데, 간에서 직접 만드는 소화액을 쓸개즙이야. 쓸개즙은 어디서 직접 만들어요? 간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일단 어디로 보내요? 쓸개로 보내지. 그럼 쓸개에서 이거 뭐 했다가 저장했다가 때가 되면 소장 쪽으로 보낸다고. 쓸개는 쓸개즙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저장만 하는 거고 실제 간이 만드는 거고. 그래서 간에서 쓸개즙을 만드는 소화샘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소화샘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몰라. 어쨌든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없다라는 점이지. 소화효소도 포함되지 않는 소화액을 도대체 왜 분비시킬까? 이놈이 바로 뭘 도와줘요? 지방의 유화를 도와줘. 큰 지방은 작은 지방을 나눠 가지고 이런 소화 효소들과의 접촉 면적을 넓혀주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야. 됐지? 자, 그다음 소장에서 직접 분비하는 소화액을 장액이라 그래요. 됐지? 소장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이 장액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장소를 장샘이다 표현하는 거고. 장액 속에 들어가는 소화 효소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말테이스하고 펩티데이스. 종류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는 얘기지. 되지? 그다음 대장 같은 경우는 소화샘 없고, 그러니까 소화액을 분비 안 해요. 당연히 소화효소도 분비 안 하겠죠, 그지? 됐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히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 기타 물질 잡을게요. 이때 기타 물질은 위액하고 이자액만 잡으면 돼. 됐지? 위액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같이 분비되는데, 염산이 같이 분비되지? 염산 자체가 굉장히 강한 무슨 성이야? 산성이에요. 만약 내 몸에 존재하는 세포가 직접 염산과 접촉되잖아. 그 세포 그 자리에서 바로 손상돼 버려. 그만큼 강하고,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산성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거든. 근데 이 위험한 물질을 위액에 섞어서 분비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유가 있겠지? 보면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 속에 다양한 무슨 소가 있어요? 영양소가 있겠지? 이걸 먹으면 위까지 가잖아. 그 위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이때 음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뭐들이 있어요? 미생물들이 같이 넘어오거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급식실만 가보면 봐봐. 먼지가 장난 아니잖아. 그 먼지가 지금 다 쌓여가지고 먹고 있는 거잖아. 생각하면 그렇다고. 어쨌든 거기에 섞여서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막 곰팡이 포자라든지 세균도 포자를 번식하기 때문에 포자가 지금도 여기 막 날아다니고 있거든. 그치?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막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에 그 포자가 다 떨어져가지고 먹고 있다고. 그치? 아무튼 상상하면 그래. 그럼 미생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미생물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미생물 입장에서는 엄청 파라다이스거든. 왜? 온도가 엄청 따뜻한 데다가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 모여있단 말이야. 애 입장에서는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좋지. 자, 그 다음에 실제 대기 중에 있는 기체들은 소화기관으로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안 넘어와. 왜? 기체는 기도로 가. 혹시나 기체가 넘어온더라도 너희들이 이걸 빼내지. 이게 빼내잖아. 이렇게 트름 한다고. 트름. 이제 위 속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라 여기는 거의 뭐가 없어요. 기체가 없어. 상태가. 그래서 특히 기체 중에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거든. 무슨 상태예요? 무산소 상태야. 그럼 미생물이 뭐 없이? 산소 없이 영양소 분해시켜야 되거든. 무슨 호흡이 일어나요?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지. 무산소 호흡 중에서 중간산물로 위험한 물질이 나와요. 뭐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지. 그럼 이 독성이 강한 중간산물 때문에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거든. 저거는 좀 빨리 뭐 해야 돼?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뭘 뿌려버려요? 염산 뿌린다고. 알았지? 그래서 염산이
체내로 위로 들어온 미생물을 같이 죽여준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슨 작용한다? 살균 작용한다 표현하는 거야. 됐지? 염산이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염산이 분비돼야 펩신오젠이 뭘로? 펩신으로 활성화돼요. 됐지? 근데 염산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도 좋은 효과는 주진 않지. 예를 들면 위가 있으면 이걸 애들이 가끔 상상 못 하는데 위를 구성하는 세포층이 있겠지. 그치? 여기는 체외야 체내? 체외. 여기는 체내다. 여기에는 세포들이 염산 뿌리잖아. 이렇게 염산을 뿌리면 이때 뿌려진 염산이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을 초토화시키기도 하지만 이놈이 위벽에 닿을 수도 있지. 위벽에 닿으면 위벽에 바로 접촉되어 있는 세포가 바로바로 뭐 될 수 있어요? 손상당할 수 있거든. 이게 너무 심해지잖아? 그러면 세포가 다 죽어. 이렇게 죽어. 죽어 나가면 여기 빈 공간 생기겠지. 빈 공간 생기면 여기가 뚫리지. 이걸 위청공이라고 그러지. 그럼 음식물 넘어오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지? 뭐도 같이 들어오겠냐? 미생물도 같이 들어오거든. 여기는 염산이 없거든요. 미생물 엄청 번식해버린다고. 큰일 나요. 어쨌든 이걸 뭐 해야 돼?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위액 속에는 염산이 위벽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위벽을 코팅하는 물질을 같이 분비시키지. 이 코팅할 수 있는 물질을 뭐라 하냐면 뮤신이라고 해요. 뮤신. 뮤신을 실제 만져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해. 그렇지? 뮤신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마라는 식물이야. 알았지? 인터넷 한번 찾아봐. 마 찾아고 동영상 보면 마 자르잖아. 마 자르면 안에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하얀색 액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다 뮤신 덩어리야. 알았지? 원래 뮤신은 내 몸에서 만들어서 분비시켜야 되잖아. 근데 외부에서 뮤신을 섭취해주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특히 아침밥을 굶는 학생들이 뮤신이 많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염산 때문에 얘가 막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위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해됐니? 그래서 아침을 굶고 다니는 학생들은 아침마다 뭘 먹어주는 게 좋아요? 마를 갈아가지고 먹고 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꼭 나이 들어서만 먹는 거 아니야. 이건 어린애들도 많이 먹어. 아침마다. 그래서 좀 생각 있는 어머니들은 이걸 먹이고 가지. 그지? 이거라도 먹고 가. 그런다고. 어쨌든 그렇고. 자, 근데 이제 염산이 넘어가지고 음식물도 같이 넘어왔을 거 아니야. 음식물도 염산과 섞이게 되면 음식물 자체가 강한 산성이 돼버리지. 그럼 이게 이제 12지향 쪽 넘어오거든. 근데 12지향 쪽은 위하고 다르게 코팅제 역할을 하는 뮤신이 거의 없거든. 그러면 산성화된 음식물이 여기가 이제 소장의 12지향 쪽이잖아. 12지향의 세포를 바바로 뭐 시켜볼 수 있어요? 손상시킬 수 있지. 이것도 뭐 해야 돼?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자액 자체가 무슨 성 물질을 분비시켜요? 염기성 물질을 같이 분비시킨다고. 그러면 넘어온 산성 물질이 염기성 물질과 만나게 되면은 이거를 무슨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중화시킨다고. 알았지? 염기성 물질을 분비시켜주는 거. 참고로 이것까지는 외워주지 않아도 돼요. 이 염기성 물질의 이름을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 과거에는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안 물어보니까 염기성 물질을 분비시켜서 중화시켜서 소장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효소들이 도대체 어떤 영양소를 분해시키는가. 됐지? 이제 그걸 이제 잡아야 돼요. 자, 볼게요. 이제 특히 세 가지 영양소의 분해 과정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돼. 녹말하고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이 있다. 자, 녹말은 무슨 유까지만 분해시키면 돼요? 단당류까지만. 그래서 엿당으로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포도당까지.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를 트라이다이펩타이드를 아미노산까지만 분해시키지. 소화는. 큰 지방이 작은 지방으로 되는 건 화학적 소화가 아니지. 이거는 뭐예요? 기계적 소화야. 그 다음에 이때 작은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해시키면 이렇게 분해가 되지.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과 여기서 차이가 뭔가요? 이따 설명해 줄 거고. 어찌됐든 화학적 소화는 여기까지만 분해시키고 이 이상은 절대 분해 안 시킨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소화의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마지막 단계에. 그래서 이거를 무슨 산물? 소화의 최종 산물이라고 그래. 그렇지? 소화의 최종 산물은 이거다라고 표현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포도당이 흡수가 되지.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 유산소흡으로 무슨 분해시킬 수 있어? 완전 분해시킬 수 있지. 유산소흡의 최종 산물은 뭐야? 이산화탄소, 물, ATP. 이해됐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냥 최종 산물로 물어봤는가 아니면 소화의 최종 산물로 물어봤는가를 잘 구분하라는 얘기야.
이게 됐지? 이제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럼 녹말이 엿당 포도당으로 단계적으로 분해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왜 단계적으로 분해되고 있어요? 단계별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 효소가 뭐예요? 아밀레이스지? 그럼 아밀레이스는 어떤 소화액 속에 들어가 있냐? 침하고 그다음 2자 액 속에 들어가 있지. 그럼 녹말이 최초로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소화기관이 어디라는 얘기야? 입에서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소장에서도 여기까지 분해될 수 있다고. 왜 아밀레이스를 두 군데에서 동시에 분해를 시켜주냐면 너희들이 입에다가 음식물을 넣으면 대다수 애들은 그걸 마시지 보통 잘 씹지 않아요. 두 번 씹었다 넘겨버리지. 그래서 녹말 자체가 실제 입에서 분해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소장에서 한 번 더 장시간으로 분해시켜주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관여효소가 말테이스거든. 말테이스를 포함하는 소화액이 장액이야. 그럼 엿당은 화학적으로 어디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돼야 돼? 소장에서 분해가 돼야 돼. 됐지? 그 다음에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하는 소가 바로 펩신이야. 펩신은 무슨 액이 있어요? 위액이지, 위액. 폴리펩타이드를 트라이나 다이펩타이드로 분해하는 관여소가 트립신. 트립신은 무슨 액에 있어요? 2자액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을 분해하는 소가 펩티데이스인데, 펩티데이스는 어디 속에 있어요? 장액 속에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유화를 시켜주는 게 바로 무슨 집이야? 쓸개즙이지. 이놈은 소화액이지. 유화를 시켜주는 거고, 그럼 유화가 되게 되면 이놈을 화학적으로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뭔데? 라이페이스인데, 이렇게 작은 지방으로 나눠주게 되면 라이페이스와의 접촉 면적이 뭐 한다는 얘기야? 훨씬 더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여주고 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 큰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나요? 분해가 되는데 이것보다는 접촉 면적이 뭐하니까? 줄어드니까 같은 시간당 이걸 만들어내는 양이 준다는 얘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 라이페이스를 포함하는 소화액이 2자액이지. 이걸 완벽히 외워야 말장난에 너희들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만 모르는 게 2자액은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니? 2자액은 3대 영양소를 화학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냐고. 가능하잖아.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말장난 쳐 이제. 그럼 2자액은 3대 영양소를 최종 소화산물까지 분해시킬 수 있니? 그렇지는 않지. 여기는 여기까지만, 여기는 여기까지만, 뭐만 빼고 이거는 최종 산물까지 가지. 여기는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소화의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 주 소화기관이 어디야? 최종 소화산물이 만들어지는 소화기관이 어디냐고? 장이지. 왜? 최종 산물까지 만나려면 누굴 만나야 돼? 장액. 그 다음에 이자액 만나야 되잖아. 이게 다 어디로 뿌려져요? 소장으로 뿌려지거든. 그렇지? 그래서 소장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 이유. 최종 소화산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가 7m나 된다고. 이해됐냐? 그렇지?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말장난 치기 때문에 제발 좀 헷갈리지 말고 하나만 더 물어볼까? 그럼 입에서는 단백질이 화학적 소화가 된다. 입에서는 단백질이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지. 단백질의 최초의 화학적 소화는 어디서? 위에서 일어나. 그렇지? 그럼 지방은 위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냐? 지방의 화학적 소화는 이거지. 그럼 무슨 액 만나야 돼? B자액 만나야 되거든. 위액에서는 이게 분비가 안 되잖아. 그래서 지방은 어디까지 가야? 소장까지 가야 화학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한다고. 알았지? 이런 걸 갖고 말장난 친다고.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마무리되면, 자,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이제 뭐에 대한 구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냐면 소화기관의 구조인데, 이거 그림 갖고 설명할게요. 이거 아까 녹말이었지? 엿당은 포도당 몇 개 연결된 거야? 2개씩. 그럼 아밀레이스는 이거 어떻게 자른다는 얘기야? 몇 개씩, 2개씩 자른다는 얘기다. 이게 잘라지면 이제 말테이스가 나머지 결합을 뭐 해버리면? 끊어버리면 포도당이 된다는 얘기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잖아. 여러 개의 입체 구조가 얽혀있는 건데 펩신이 분해시켜버리게 되면 폴리펩타이드까지 분해시키지.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무슨 구조예요? 선형 구조잖아. 얘는 입체 구조인데, 그러면 펩신이 무작위적으로 여기 중간중간 다 모여버려요. 다 잘라가지고 입체 구조를 다 펼쳐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트립신이 이 아미노산들을 몇 개씩, 3개씩 또는 몇 개씩, 2개씩 잘라가지고 트라이나 다이펩타이드를 만드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펩티데이스가 나머지 펩타이드 결합 끊어가지고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시키는 거고, 큰 지방, 아까 그림 보여줬지? 작은 지방.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가 관여하게 되면 이 지방 한 분자가 드디어 뭐 되기 시작을 해요?
분해되기 시작을 하지.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그 다음에 글리세롤과 지방산 볼게요. 원래 지방 한 분자는 글리세롤에 지방산 몇 개 붙었어요? 3개 붙었잖아. 이게 분해가 되면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몇 개 분해가 돼요? 3개 분해돼야 되지. 이럴 때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다 완벽히 불러주는데 모노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에 지방이 아직 하나, 지방산이 하나 달라붙어 있고 지방산 2개만 떨어져 나온 거야. 그래서 모노란 뜻이 뭐예요? 하나잖아. 글리세롤의 지방산이 하나.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란 거야. 됐지? 그럼 이거는 뭘까? 다이글리세리드. 이거는 트라이글리세리드예요. 이 트라이글리세리드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 거야? 지방이다 표현한 거라고. 알았냐? 트라이글리세리드 멋지잖아. 그지? 트라이글리세리드를 많이 섭취하면 건강이 위험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식해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정도도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세포막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입 볼게. 입. 일단은 때 설명했던 부분이야. 자,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됐지? 자, 입이고 입에 이건 알지 이거? 이빨 또는 이게 무슨 운동 담당하지? 저작 운동. 기교사 담당하고 여기 보이니? 혀가 있거든. 혀는 넘어온 음식물을 분비된 소화액하고 섞어주제. 혼합 운동. 혀가 이렇게 되면 음식물을 넘겨요. 연동 운동에도 관여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화액을 분비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몸 바뀌고 여기는 몸 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몸 안이 바로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부분이고 1단원 때 설명했던 부분과 같이 연결시키면 여기서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무슨 세포들이라고 그러니? 상피세포라고 그랬지? 상피세포들 중에서 특히 공기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상피세포 있잖아. 이런 것들을 피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상피세포를 정확하게 무슨 세포라고 그래? 피부세포라고 그래. 그렇지? 그러면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피세포들은 실제 여기보다는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거든. 내가 항상 입을 불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피부라 표현하지는 않아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침이 나와야 되는데 침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 공간? 됐지? 침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침을 저장하는 장소가 나와요. 이게 뭐야? 침샘인데 여기는 몸 아니야? 몸 밖이야? 몸 밖에 다 뚫려 있으니까. 그럼 상피세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침샘을 구성하는 세포로 활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침샘이잖아. 그럼 이 하나의 세포가 침샘을 구성하는 세포니까 무슨 세포라는데? 침샘 세포라는데 더 큰 개념으로 침샘 세포는 무슨 세포 내부에 들어간다고? 상피세포 종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침샘 세포가 말 그대로 뭘 만들어가지고? 침을 만들어가지고 뿌린다는 얘기지. 몸 밖으로. 됐지? 그래서 뭐가 고여있다가? 침이 고여있다가 음식물 넣으면 이게 너무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됐지? 그지? 상피세포 기능이야. 물질을 만들어서 체외로 분비시키는 거. 그 대표적인 침샘세포가 있고. 자, 두 번째 뭐 들어갈 거예요? 위 가볼게. 위. 이거 지워도 되지? 참고로 침샘을 하나 그려주니까 하나만 해도 잘 돼. 여러 개 있어요. 자, 그 다음 위로 볼게. 좀 상상 좀 잘하고. 자, 위를 한번 그려보자.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체외, 그 다음에 위 자체를 구성하는 세포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 자체를 구성하는 세포층. 여기가 바로 체내지. 체내. 체내를 구성하는, 즉 위 자체를 구성하는 뭐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있죠. 자, 보게 되면 위액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 그 통로 역시 위액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를 따라가면 위액이 저장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위샘이죠. 됐죠? 그 다음에 세포의 종류 볼게요. 여기 세포층에서 가장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세포가 뭐? 상피세포야. 그럼 상피세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위에 가장 무슨 자리가 돼요? 가장자리가 되거든. 여기도 그럼 무슨 세포야? 상피세포야. 됐지? 그럼 상피세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상피세포가 바로 무슨 샘을 구성해? 위샘을 구성하더라는 얘기지.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 상피세포의 이름을 무슨 샘세포로 하면 돼요? 위샘세포로 하면 돼. 그 위샘세포에서 직접 무슨 액 만들어가지고? 위액 만들어서 뿌리면 이놈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됐지? 역시 위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됐지? 이게 대표적인 과정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샘세포라는 상피세포도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체외로 분비하는 기능을 하게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디예요?
위에서 어디로 이어지는? 소장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가야 되는데 이때 위에서 소장까지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간이잖아. 근데 여기 소화액 모두 나와야 돼요. 쓸개, 즉, 그 다음 이자액도 나야 되지. 그러면 간, 그 다음 뭐 쓸개, 그 다음 뭐 이자와의 연결 구조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됐지? 이거는 너희들 기출문제 12쪽 5번 내 그림을 참조하면 돼요. 아니야? 12쪽 5번? 그쪽 그림 참조하면 되는데 이런 그림 나오잖아. 그렇지?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됐지?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위고 여기가 위 끝단이라면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소장의 12지장 쪽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현재 여기 위쪽으로 이 기관이 있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을 해. 이게 뭐냐고? 어? 간이 있고, 됐지? 자, 간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쓸 개가 있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뭐가? 이자가 이렇게 있어요. 됐지? 그럼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소화액 중에 무슨 액을 만들어서 이자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장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자액이 흘러나오는 관이 있어야 되고 이 관 쫓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소장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됐지? 여기는 몸 아니야? 몸 밖이야. 몸 바뀌지. 다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자액이 흘러나오는 관을 무슨 관이라 하냐면 이거를 이자관이라고 그래요. 됐지? 그럼 이자관 자체가 어디 안으로까지 이어져 있다는 얘기야. 이자 내부로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지. 이자관은 끝에가 끊겨 있어요. 됐지? 여기까지 체외야. 근데 이자관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돼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자 일부를 확대시켜 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 여기가 12장이야? 여기가 무슨 관? 이자관이에요. 그 다음 이자가 이렇게 있다니 이렇게. 뭐야? 이렇게 있고. 됐지? 이자관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뭐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쫓아가면 여기 끝에가 항상 뭐 돼 있어요? 이 관들은? 끊겨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체외. 그지? 그 다음에 이 관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또 뭐 있어? 또 이렇게 또. 여기 또 이렇게 또 갈라져 있거든. 갈라지는 거 쫓아가면 위쪽 이렇게 이자액을 저장하는 장소가 나와요. 이게 무슨 셈이야? 이자 셈이야. 됐지?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보게 되면 가장자리 구성 세포들이 무슨 세포들이지? 상피세포들. 이렇게 상피세포들. 이렇게. 그럼 이 상피세포를 쫓아가다 보면 이 상피세포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가 바로 이자 셈들을 구성하는 세포지. 그래서 이 세포 하나가 바로 무슨 셈 세포가 돼요? 이자 셈 세포가 되는 거고, 이자 셈 세포가 무슨 액을 만들어서 이자액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게 되면 여기에 저장된 이자액이 신호에 따라서 뭐 한다는 얘기야? 분비가 돼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그지? 자, 그 다음 이자액 속에는 당연히 세 가지 효소도 다 만들어서 분비하겠지? 뭐 아밀레이스, 그 다음 트립신, 그 다음 라이페이스, 이런 것들 다 섞여 같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이자셈하고 뭘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냐? 이자섬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 이자섬도 이자 있겠지, 그치? 여기는 이자셈이고, 그 다음 이자섬은 이자에서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세포 집단이에요.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세포 집단.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영역이 이제 특정 세포 집단인데,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 집단들이 이자셈을 구성하는 세포들과의 기능이 뭐하다는 얘기야? 다른 게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바로 뭐를 만들어요? 호르몬을 만들어 가지고 분비를 시키거든. 됐죠? 그래서 여기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고, 여기는 소화액인 이자액을 만드는 세포고. 됐지?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이자를 하나의 대륙으로 보게 되면 마치 섬처럼 동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섬이다? 이자섬이다 그러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 표현하게 되냐면 랑게르 한스 섬이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거를 많이 썼는데 개정 후에는 지금 이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자섬. 그래서 이자셈하고 이자섬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 거냐면 간으로 갈게요. 됐지? 그럼 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있잖아. 아직 그러지 말고 세포들이 이제 소화액 중에 무슨 좀 만들어서 쓸개즙 만들어서 분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쓸개즙이 흘러나오는 관이 있어야 되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 간 쪽에도 쓸개즙이 흘러나올 수 있는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 관을 쫓아가게 되면 이 관들이 가다가 중간중간 또 뭐 돼 있어? 이렇게 갈라져. 이 관도 끝에가 항상 뭐 돼 있어요? 끊겨 있거든. 됐지? 그 다음에 이 관을 쫓아가잖아. 이 관을 쫓아가다 보면 이것들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거든. 여기가 바로 간이 가지고 있는 소화샘이야. 알았지?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 집단을 보잖아.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 소화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지. 현재 간 속에 있는 소화샘에 대한 특별한 명칭은 없어요. 그래서 소화샘 세포라 보면 되고, 여기서 무슨 즙 만들어요? 쓸개즙 만들어 가지고 뿌리면 쓸개즙이 이걸 통해 뭐 한다는 얘기야?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바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또 다른 관을 통해서 이 기관에 머무르게 되지. 이게 뭐예요? 쓸개즙. 그래서 쓸개즙이 쓸개로 가서 쓸개에 저장됐다가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야? 나오는 거지. 됐지? 나오게 되면 이놈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관이면 쓸개즙도 무조건 12지장 쪽으로 연결돼야 되잖아. 나와야 되니까 이 관이 12지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12지장으로 다이렉트 연결돼 있지. 맞지? 여기 뒤쪽으로 해가지고 무슨 관과 연결돼 있어요? 이자관하고 연결돼 있다. 됐지? 그래서 쓸개즙이 이 이자관을 통해서 이자액과 섞여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게. 됐니? 자, 그래서 이 관 있잖아. 이 관이 쓸개즙이 이동하는 관이니까 이거를 무슨 관이라고 그래? 쓸개관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됐지? 그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체외지. 여기도 체외고, 여기도 체외고, 여기도 체외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체외가 되는 거라고. 다 뚫려 있으니까. 이 됐지? 그지? 그래서 쓸개를 뜯어내도 그 소화액 분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뜯기 전과 뜯은 후의 차이는 알 수 있어야 되지. 뜯으면 어떻게 뜯으면 저장량이 줄어들잖아. 그럼 쓸개즙의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알았지? 안 뜯으면 훨씬 많은 쓸개즙을 내보낼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됐니? 이게 됐죠? 그지? 그래서 흐름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쓸개즙도 나왔고, 그 다음 이자액도 나왔지. 하나 더 나와야 되지. 뭐 장액이 나와야 되지. 장액은 소장이 직접 분비하는 거지. 그럼 소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액이 흘러나올 수 있는 관이 있거든. 이렇게. 됐지? 좀 상상 잘해. 12지장도 12지장 나름대로 두께가 있겠지. 이렇게 12지장 구성하는 세포 집단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12지장 쪽에서 가장자리가 무슨 세포야? 상피세포지. 그럼 여기도 무슨 세포예요? 상피세포거든. 이 상피세포가 바로 여기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 이 세포들이 바로 무슨 액을 만들어요? 장액을 만들어가지고 뿌린다는 얘기지. 그럼 장액이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빠져나오면 이 덩어리, 이 세포 집단을 우리가 무슨 셈이라 불러요? 장샘이라 불러요. 장샘. 됐지? 장샘을 구성하는 상피세포들이 장액을 분비시켜가지고 소장 쪽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세 가지 소화액이 이제 소장에서 전부 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 또 잡아야 될 거, 쓸개즙에는 효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게, 간에서는 소화액을 만든다. 만들었잖아. 쓸개즙. 미치겠네. 간에서는 소화액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간에서는 소화효소를 만드냐고. 소화효소를 만들지 않는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 완벽히 알고 있어야 문제 접근했을 때, 말장난 쳤을 때 그 장난에 내가 섞여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지. 이해됐니? 됐지?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은 이제 여기지? 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간. 끝에 가게 되면 소화샘이 있고, 소화면 쓸개즙이 쓸개에 저장됐다가 이렇게 해서 쓸개관을 통해 이자관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이자는 직접 이자샘으로 이자액 만들어서 뿌리게 되고, 소장 자체도 자체 장샘을 통해서 장액을 만들어 뿌리게 되고. 이해됐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넘어갈게요.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소화액들이 이제 다 분비가 돼가지고, 특히 소화액 속에 들어가 있는 소화효소들이 3대 영양소를 고분자에서 무슨 자로? 저분자로 전부 다 분해를 시켰겠지. 그래서 소화의 최종 산물이 여기서 다 만들어진단 말이야. 소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소장에서 이거 뭐 해야 돼? 이제 흡수해야 되지. 그래서 소장의 흡수 기능을 볼게요.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와 흡수된 영양소를 체내 내에서 뭐 할 거예요? 이동시킬 거야.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를 시키고 체내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됐지?